안녕하세요. 특례면접 컨설팅 후기 서울대 정치외교 연세대 국제학부에 지원했었던 학생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생의 자소서 영상은 제가 고정 댓글로 남겨드리겠습니다. 거기에도 면접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차입니다. 컨설팅 방향과 개선할 점, 해결책, 모의 면접 답변, 드림이 변화, 결과 다 말씀드릴 건데요. 이 부분 중요합니다. 해결책을 보시면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에 놓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면접을 잘 보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면접 컨설팅 방향 어떻게 잡았냐? 일단 드림이를 보니까 역량 자체는 탁월했어요. 그러니까 말할 내용을 더 만들어내고 추가하고 이럴 필요가 전혀 없었던 겁니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더 잘 전달되도록 하면 충분했었다. 드림이의 화법이 약간은 단정적이었어요. 그것은 당연히 뭐뭐죠라는 식으로 말하곤 했는데 이것은 잘못하면 드림이의 의도와는 다르게 면접관을 가르치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었습니다. 서울대 정치외교 면접은 사고의 깊이를 보는데 이것은 오만하다는 평가를 받을 위험도 있었죠. 게다가 서울대에서는 좀 아카데믹한 측면에서 겸손한 학생을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자기가 무엇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그 지식은 시간이 지나면서 바뀔 수도 있겠고, 또한 아무리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아무래도 교수님들보다는 공부가 부족하죠. 너무 당연하죠. 그러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내가 잘못 알고 있을 가능성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서울대에 진학하지도 않은 학생이 이거는 무조건 이거다라는 식으로 단정적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는 아카데믹한 측면에선 겸손하지 못하다라고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드림이는 한국어에서 부담을 느꼈는데요. 영어 토론은 잘해요. 그런데 오히려 한국어에서 익숙하지 않았다. 답변 구조화가 안 되어 있다 보니 한국어에서 더더욱 어려움을 느꼈는데 이 답변 구조화가 무엇인지는 조금 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결책입니다. 화법 전환 전략. 저희 컨설턴트는 어떻게 대비했는지 보겠습니다. 단정적인 화법이지만 근거나 사례를 들어서 말하도록 했습니다. 당연히 뭐뭐죠가 아니라 저는 뭐뭐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결론을 내고 그 다음에 근거를 드는 거죠.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사례를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러이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게 일종의 답변 구조입니다. 이 구조에 맞추어서 말을 하도록 지도를 했고요. 자, 답변 구조 중에서 가장 강력한 거는 양괄식입니다. 결론 먼저 말하고 근거나 사례 말한 다음에 제 결론을 한 번 더 말한다면 메시지 전달에 강력합니다. 양관식의 첫 번째 이유는 전달력이에요. 메시지 전달에 가장 강력합니다. 처음에 만약에 어떤 학생이 본인의 장점으로 끈기를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첫 문장으로 저는 끈기가 있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사례를 수학 문제 푼 사례. 제가 수학을 정말 잘 못하는데 오답 노트도 꼼꼼하게 작성해서 주기적으로 3번을 보고 하루에 한 200문제 푼 적도 있고 등등등 이런 이야기를 사례로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잘못 말하거나 아니면 면접관이 잘못 받아들이면 이 학생이 끈기 얘기하는 건가? 아니면 수학 얘기하는 건가?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머리에 있던 이 끈기라고 하는 게 좀 희석되죠. 그래서 면접관에게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잘 안 되던 분야에서도 끈기 있게 무언가를 해서 좋은 결과를 낸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 면접관 머릿속에서는 아, 이 학생은 끈기 있는 학생이구나 라고 인식이 강하게 될 겁니다. 양관식의 또 다른 장점은 연습할 때 효율이 좋다는 건데 똑같은 답변 구조로 계속 연습을 하면 연습할 때 실력이 빠르게 향상됩니다. 반대로 어떠한 답변 구조가 없으면 이거 말했다가 저런 식으로 말했다가 실력 향상이 안 되고 두서없이 이것저것 하게 돼요. 자, 3번 중요한데요. 답변 구조를 가지고 특히 양관식으로 가게 되면 실전 변수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 답변 구조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공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말할 내용이 생기면 그것을 공식에 대입만 하면 괜찮은 거예요. 면접에서는 어쩔 수 없이 예상치 못한 질문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때 학생들이 당황한데 왜냐면 어떻게 말해야 될지, 무엇을 말해야 될지, 구조와 내용을 동시에 둘 다 고민하다 보니까 당황스럽고 말을 잘 못하게 되죠. 하지만 답변 구조가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이라면 이거는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을 말할지 내용만 대입하면 되니까 안정적인 답변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게다가 드림이의 경우에는 한국어가 더 미숙했기 때문에 자칫하면 언어적인 것도 고민하고 번역을 해야 돼요. 영어를 우리말로 번역을 해야 되고 머릿속으로 무슨 내용을 말할지도 동시에 처리해야 되니까 이게 혼란스러웠는데 구조가 고정되면 혼란을 최소화하고 본인이 말할 내용만 딱딱딱 집어넣으면 됐었던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컨설턴트가 어떻게 지도했는지 모의 면접 답변을 비교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했어요. 다문화 사회의 통합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이라고 물어봤을 때 처음에 드림이는 당연히 관용이죠. 그게 안 되면 다 무너지는 거고요. 라는 식으로 답변해서 단정적인 결론이었었고 근거가 없었고 면접을 가르치는 듯한 그런 어조가 있었지만 나중에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저는 관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이죠. 제도가 작동하려면 다름을 받아들이는 시민의 태도가 먼저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반론의 여지가 있는 것도 한번 슬쩍 얘기한 거죠. 제도도 중요하고 시민의 태도도 중요한데
라는 시민의 태도, 관용이 먼저다.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입니다. 라는 식으로 본인이 생각하는 근거를 잘 말했고요. 다시 제 결론. 다양한 국가에서 살았던 제 경험으로 봤을 때 관용이 우선이고 제도적 장치는 후순위였다라고 말하면 이 학생이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국가에서 여러 국가에서 경험을 통해 통찰한 내용을 말하는구나 라는 식으로 제 결론이 깔끔하게 떨어졌죠. 자, 초반과 피드백 이후에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결론 제시할 때 단정이 아니라 주장과 근거를 말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근거를 제시할 때 원래는 근거가 없었지만 경험 기반의 논거를 제시했었고 인상이 처음에는 오만할 수도 있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비판적이고 설득력 있는 사고를 갖춘 학생이라고 보일 수 있었습니다. 자, 결국에 드림이는 어떻게 변했나? 이렇게 말하니까 제 생각이 훨씬 설득력 있게 들리네요 라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회차가 거듭될수록 차분해졌고 답변 구조가 안정화되면서 자신감이 생겼고 비판적 시각이 굉장한 강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드림이는 서울대 정치외교 연세대 국제학부에 합격이 되었습니다. 자,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 면접을 준비하는데 대부분 학생들의 면접 준비가 처음이다 보니 잘 모르는 부분도 많고 잘 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어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발식 좋다라고 알고 있지만 그것을 어떤 식으로 연습해야 될지 모를 수도 있는데요. 댓글에 역시 저희 학원 연락처를 남겨둘 테니 특례 면접 잘 보고 싶은 학생들은 연락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합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